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어제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 세계 증시와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화이자를 비롯한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모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는 지난주 현대바이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제약과 바이오주는 미국의 치료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홍다그룹의 달러 채권이자 나비빚 이벤트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겹쳐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처럼 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한국 증시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는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어제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월가의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어제 공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분이 무려 53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45만 명이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도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9천 건. 아까 고용된 고용지표와 다르게 이거는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지표죠. 자, 이런 호재 덕분에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워렌 버핏 아저씨가 제일로 좋아하는 주식 2위죠. 맥도날드는 플러스 0.49%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료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42%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줄어들거나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어제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80달러를 넘어선 이유는 바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이 아닌 증산을 감행할 것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81불을 돌파했어요. 자, 이렇게 국제유가가 3%대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항공주들은 악재로 판단이 되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의 항공주들은 정말 미칠 듯한 급등이 나왔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8.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과 깐부죠.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룹 역시 플러스 5.77% 상승이 나왔어요. 자, 도대체 저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했는데 항공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또 경구용 코다리 식구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머크사가 아닌 이번엔 화이자입니다. 자, 화이자에서는 지금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1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고 입원한 사람은 0.8%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자의 치료제는 얼마나 좋은 걸까요? 머크사에서 개발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양념 반 치킨 반처럼 반반이죠. 사망 확률이 50%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경우는 입원 사망 확률이 90% 가까이 줄어들며 만약에 이 약을 닷새 안에 복용했을 경우에는 확률이 85%까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화이자의 주가는 무려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이 나봤자 1% 미만의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를 포함한 여행, 레저, 스포츠 관련주가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죠. 자, 크루즈 여객선 관광업체인 카니발 역시 이렇게 플러스 8.35% 상승이 나왔으며 호텔 신라의 라이벌이죠.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2.98%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제약과 바이오주 중에서 백신 관련주는 모두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25%를 찍었다가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6.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사용 신청 허가 뉴스 때문에 이렇게 13%나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는 이렇게 마이너스 11.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너무 내리니까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떠납시다. 미국 주식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 가서도 한국처럼 똑같이 주식을 합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여기가 뭡니까? 노바백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지금 7개월째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이자의 주식을 사시겠어요? 노바백스의 주식을 사겠어요? 모더나의 주식을 사겠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자세히 보시면은 많이 올라봤자 4%, 3%, 2%예요. 많이 오른 게. 그런데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여기 상승률을 보세요. 기본 10%가 넘고 많이 상승한 날은 20%도 넘게 상승한 날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에도 몰빵을 때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레버리지 3배 상품에다가 이렇게 몰빵 때리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 몇천억 이상을 게임스탑에다가 몰빵 때렸다가 결국에는 큰 손실을 봤었고 바로 지난달이었죠. 845%가 오른 우리 트럼프 테마주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렸잖아요. 다들 한국 주식과 똑같이 합니다. 시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으로 하지만 계속 쫄쫄이 빠지기만 하고 움직임도 느리고 그래서 다른 주식 들어갔다가 물리고 이런 패턴이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다들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주식 사놓고 묵혀놔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고 보니까 움직임도 너무 느리고 혹은 실적 발표 기간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물리고 그리고 환차익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옮기면 성공할 것 같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야죠. 이게 미국 주식 소개할 때 항상 오르는 주식 위주로만 소개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저런 주식을 샀으면 대박이 났겠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횡보도 길고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약간 더 화끈한 주식을 찾다가 그냥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모더나도 지난번에 뭐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됐다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이 정도 올랐을 때 아 더 안 오르겠지 이제 뺄 거야 했는데 부스터샷 승인이라던가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서학기미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요? 네, 최고점에서 바로 풀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서학기미 분들 순매수 상위 종목이 바로 모더나였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에서 순매수를 하신 서학기미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다가 너무 질려서 해외 주식으로 옮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량주 주식을 샀는데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다른 주식들 트럼프 테마주라던가 혹은 게임스탑이라던가 이런 테마주들은 하루에 100% 200% 심지어 막 1000%까지 올라. 그런데다가 잠깐 눈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물리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도 국내 증시에서 느끼셨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거래대금 1, 2위가 시젠이랑 신풍제약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시젠이랑 삼성전자 어떤 게 더 움직임이 많았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6,000원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18년도에 액면 분할한 그 초기 가격과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가격이에요. 본인이 액면 분할했을 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고작 4%밖에 안 돼요. 4%.
근데 내가 2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4%인데 내 주변에 회사 동기라던가 주변 사람들은 신풍제약, 시젠 아니 아무 제약주나 다 사가지고 수익률이 막 100%, 200%, 300%가 났대. 그러면 어때요? 절로 넘어가지. 아니 셀트리온도 보세요. 10만원짜리였던 주식이 4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나는 삼성전자 3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장기 투자해가지고 고작 4% 수익 보고 있을 때 남들은 셀트리온이든 박셀바이오든 시젠이든 신풍제약이든 이런 거 사가지고 100%, 200%다 먹고 있는데 나만 흑우 새끼가 된 기분이란 말이에요. 본인은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저런 주식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제약과 바이오주를 사지 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은 잘 하고 있다가도 다른 주식으로 넘어갈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주식을 보면은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주식보다는 죄다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 곱하기 3짜리 사고 가짜 수소차, 니콜라 같은 주식도 막 사서 물리신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애플 주식을 샀다고 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던데 왜 저한테 물어봤겠어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 최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더 갈 거 같냐 이런 식으로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염증을 느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간다? 여러분 미국 가서 흑우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증시가 다 안 가고 있는데 얘네 혼자만 지금 한 달 동안 상승 랠리야. 근데 이런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까지 실행이 돼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에서도 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털리고 양싸다구를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싶어도 저렇게 지금 미국 증시가 연중 최고가를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조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찾아오면은 지금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내리면은 한국 주식이 그때 오르는 게 아닌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내리면은 무조건 따라가지 그게 반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머 그럼 천재님 코인은 어떤가요? 주식 말고 코인은 요즘 핫하다는데 코인도 옛날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죽고 김프도 그렇게 끼지 않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현재 2%대며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화랑장일 때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산 코인 똥텀이라던가 뭐 뽀삐, 이오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보통 코인이 조정장에 오기 전에 움직이는 코인들이거든요. 이 똥텀 같은 경우는 저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줬고 얘가 마지막에 쐈을 때 우리나라 코인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도 다시 똥텀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증시가 내리면은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라던가 뭐 금이라던가 이런 안전자산이라면 모를까 왜 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 민감주와 항공, 레저, 스포츠가 모두 다 급등했는데 여러분 과연 다음 주에 한국 증시도 여행, 레저, 스포츠 이런 항공주들이 급등이 나올까요? 한국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항공주들이 아무리 올라도 이렇게 일주일 넘게 매일 하락이 나왔고 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반도체 주식 전부 다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상승, 대만의 TSMC 2.21% 상승 이렇게 전 세계의 반도체 주식이 전부 다 상승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 아니 여러분 저는 이게 옵션 만기일 경우에는 그러려니 해요. 옵션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풋옵션으로 팍 찍어 누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조 7천억을 이틀 동안 순매수하고 다시 팔았다가 또 사는 척하고 또 팔고 올릴 것처럼 약 올리면서 매일 아침에 지수를 띄워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시키는데 항공주도 지난주 삼성전자처럼 잠깐 올려놓고 빼버릴까요? 아니면 진짜로 상승이 나올까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이렇게 항공주를 매도만 하고 있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얍삽한 게 이렇게 10만 주 정도를 사는 척 보여주고 그 다음날 3배 이상 더 팔고, 잠깐 사는 척 보여주고 그 다음날 다 팔고, 완전 단타의 장인이에요. 아침에 미국 항공주가 상승이 나니까 개인이 따라붙으니까 이런 고점에서 바로 팔고 튀는 게 너무너무나도 얄밉죠. 그나마 여러분,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처럼 무슨 지분율이 50%가 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예전에 우리 동학 개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한항공을 매수했을 때 이만큼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외국인의 물량을 휩쓸어 간다라면은 저런 호재 뉴스와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링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넉다운이 돼버려서 이렇게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IMF 사태 이후에 외국인의 주식시장 개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너무 높고, 이 뜻은 반대로 역배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을 외치면서 주식시장에 달려들면은 본인들이 가진 주식의 지분을 팔면서 얼마든지 수익도 챙길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1+1으로 공매도와 옵션으로도 수익을 두둑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주가 급등했다고 여러분 드디어 항공주의 기회가 왔네요. 드디어 이제 항공주를 살 때입니다. 가자! 이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겠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뉴스 때문에 다음 주에 한국의 제약가 바이오주는 또 내리겠구나. 자, 지난주였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영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11.67%가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머크사처럼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식약처 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 여러분,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뉴스 나온 다음에 75,000원까지 올라갔던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토막도 아닌 반의 반토막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토했었고, 같은 날 국전약품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24,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12,450원이 되었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머크사보다 더욱더 월등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가 바이오주 다음 주에 또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바이오 공매도가 개인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제약가 바이오주의 기술력을 믿지 못하고 정말 불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단기간에 개인들이 공매도로 이렇게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음 주 반대 매매도 또 나갈 수 있고 악재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분명히 월요일 날 또 급락이 나올 텐데, 현대바이오를 만약에 공매도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거의 상한가 먹은 기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급락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또 하락을 할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뉴스 보고 달려드신 분들 정말 많았죠.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백신 후보물질 GBP510이 임상 1상과 2상에서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기사였죠. 그래서 저 기사를 보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요일 아침부터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샀던 물량을 아침에 이렇게 2% 이상 갭이 뜨자마자 전부 다 팔아버렸고, 장중에 마이너스 4.45%까지 빠졌었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찌라시를 믿고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주가가 오른 건데, 미국의 노바백스가 이렇게 11%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산 치료제라던가 혹은 국산 백신 개발하기 전에 화이자, 모더나, 부스터샷 그리고 머크샤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먼저 나와서 최근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 셀트리온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이라던가 연구 결과가 나오자 혈장 치료제를 만든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거의 40만원까지 갔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제는 20만원도 깨지려고 합니다.
자, 머크샤의 먹는 코다리 식구 치료제가 90만 원이고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0에서 100만 원입니다. 항체 치료제를 누가 100만 원 주고 맞습니까? 경고용 치료제 그냥 90만 원 주고 먹지. 물론 국내 공급가는 60만 원인데 해외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머크샷 뉴스 때문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렇게 14.5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73%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화이자의 뉴스가 나온 다음에 머크샷의 주가가 9.86%나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HK 이노엔 또 하락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주식 격언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얘는 이제 여기 지난번 저점깨로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강했던 주식 카카오게임즈가 있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애플스토어와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고 또 카게임이 오딘 개발사를 인수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 최근에 미친 듯이 올랐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지금 오딘이 순위가 1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리니지가 다시 1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카카오게임즈의 종가에 3천만 원 풀베팅을 때렸고 다음날 이렇게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지만 그 전날에 새벽에 정말 많이 흔들렸다. 새벽에 여러분 잠이 안 와서 리니지 더블이 어떤가 생방송 유튜버들 그리고 게임 BJ분들의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리니지 더블이 대박이라고만 외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대의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 말고 그 옆에 채팅창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일 NC 주가 무조건 오른다. 지금 접속자가 폭주해서 접속이 안 되네. 서버가 터졌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서버가 터진 걸 보면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채팅을 치니까 막 내일 NC의 주가가 오르고 라이벌인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방송에서 지금 여러분 오딘을 제치고 드디어 리니지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러길래 확 다운로드 순위를 봤거든요. 진짜 리니지가 다운로드 순위 1위를 했어.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번에 새로 게임 출시된 거는 리니지 더블인데 리니지 M이 1등을 했네. 막 아무튼 오딘이 순위가 밀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미쳐버리겠어가지고 잠도 막 제대로 못 자가지고 결국에는 밖에 나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는데 이게 여러분 주간 차트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출시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리니지 더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집계됐다고 보기도 그렇죠. 왜냐면은 일요일날 다시 이게 리셋이 되고 그날 매출 1위는 당연히 리니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100억 원 넘게 매출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카카오게임즈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1.4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나왔으며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3주 가까이 연일 매수 중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율 중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관이 맘만 먹으면 얘네 지분율 다 끌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카카오게임즈가 말이죠 11월 달에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뉴스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11월 달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사는 거는 순전히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면 외국인이 대량 매수할 것이고 그때 팔아먹어야지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 SK바이오사이언스 아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8월 12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편입이 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했지만 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 뉴스 뜨자마자 이 많은 물량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얘 30만원짜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꼬시기 좋은 뉴스가 바로 저런 MSCI 지수 편입 뉴스입니다. 그래서 MSCI 편입 뉴스 뜨자마자 SK바이오사이언스 16만원이었는데 36만원까지 끌어올렸었죠. 자, 이건 카카오뱅크도 똑같습니다. 8월 10일날 뉴스가 나왔죠. 카카오뱅크 MSCI 지수의 조기 편입.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MSCI 뉴스가 딱 나온 다음에 주가를 94,400원까지 끌어올렸죠. 하지만 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다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패대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고점 대비해서 43%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여러분 12일날 반기 리뷰에서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다? 그러면 난 카카오게임즈 좀 더 이런 데까지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팍 들어오게 한 다음에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그냥 패대기,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59만 주 샀다? 다음 주에 이거 다 던지면은 기관이 이걸 받아줄까? 다음 주는 이번 주와 다르게 옵션 만기일주인데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굳이 기관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기관도 같이 던져도 돼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뉴스가 12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12일날까지는 분명히 막 지수가 요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단 여러분 MSCI 지수보다 오딘이 일단 매출 순위에서 밀린 게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일단 아침에 시간에서 밀린 것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할 거는 당연지사인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적으로 카카오게임즈를 매수를 할 것인가 오히려 매도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래요. 저는 요즘 여러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예요. 미국 증시는 너무 올랐으니까 오늘은 설마 오를까? 에이,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 증시는 더 올라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증시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반등이 나오겠지. 또 뺍니다. 아니,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뉴스 보자마자 제약가 바이오주가 또 내리니까 다음 주 코스닥도 또 내리겠고, 헝다그룹 또 악재 뉴스가 떴는데 설마 이걸로 또 다음 주 홍콩과 상하이 종합지수 내리면서 한국 증시 빠지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 증시 오늘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빠졌으니까 오늘 또 빠지겠지, 지금은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다음 주에 혹시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증시가 상승할 것 같나요? 하락할 것 같나요? 상승할 것 같다 1번, 하락할 것 같다 2번. 제가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할까 안 할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 증시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는 떡상할 거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존버를 해서 드디어 익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랜섬웨어 소디노킵입니다. 자, 제가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주식 자료와 그리고 또 영상 자료를 다 날렸다, 이걸 여러분 2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년 전에.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복구 툴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치면은 백신이 나온 건데, 자,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미국 최대의 송유관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푸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저 새끼들 다 조져버려. 니네들 지금 랜섬웨어 때문에 감히 송유관 업체를 해킹시켜?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우리 푸틴 형이 이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고쳐지네요. 이거는 진짜 랜섬웨어 백신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랜섬웨어에 걸린 파일을 복구 중인데, 너무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러분들도 랜섬웨어 소디노키비에 걸리신 분들은 빨리 백신을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소수 관련 대란이 났죠. 화물차라던가 혹은 덤프트럭 등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데, 아니 왜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일본이 지난번에 불화수소 규제했을 때랑 좀 다르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액션은 없고 단순하게 그냥 중국에 요소수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관련주는 생각보다 떡상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난주에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으면 단일가에도 들어갔을 텐데 단일가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뺀 건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요소수 대란이 나면서 쿠팡에서 택배 알바를 뽑지를 않아요. 와,
아니 주말에 운동할 겸 내가 좀 알바 좀 하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 요소수 대란 때문에 저 알바도 지금 모집을 안 하네요. 와, 이렇게 몸으로 체감되는 사태와 주식은 진짜 처음 보는데 예상외로 여러분 요소수 관련주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좀 더 조정 주면서 개인들 좀 유혹하고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소식은 국내 제약주의 악재입니다. 지난주 현대바이오를 보셨죠? 머크샤의 치료제 개발 소식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이자예요. 화이자 치료제 소식에 또 한 번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요동을 치면서 하락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는 주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에 있는 대형 제약사 주식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헝다그룹 이슈와 옵션 만기일이 겹쳤습니다. 다음 주는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와 옵션 만기일 이벤트 두 가지 이벤트가 겹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도 풋옵션을 계속 매수하고 헝다그룹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라면은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 날 하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주식 비중 베팅과 주식의 비중을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